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손지영 교수께서 장애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설계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손지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의 중등특수교육과에 있는 손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세 개의 부처에서 같이 만나서 장애 학생 진로 및 취업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저도 특수교육을 전공을 이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립특수교육원과 또 많이 연구하고 하면서 장애 학생 이제 취업에 대한 많은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부처에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장애 학생 취업이 많이 발전되고 또 개선되고 장애 학생이 미래에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제는 장애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설계와 미래 과제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워크숍의 이제 주제가 우리가 이제 미래 디자인 기술을 이용해서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로 및 취업 교육을 이제 포괄을 하면서 장애인 교육을 좀 위해서 어떻게 우리 이제 미래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단순히 컨텐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디자인,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작은 것들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러면서 좀 커다란 거시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제도적인 지원까지 좀 포괄을 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개의 이제 주제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제 첫 번째는 장애인 교육과 디지털 환경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많이 이제 또 경험하고 있고, 앞서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급속도로 이런 기술이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취업과 다양한 이제 이 사회 생활에 지역 사회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이렇게 연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장애 학생들,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기술이 굳이 보조공학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보조공학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최신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학생들, 장애인들이 더 정말 그들의 잠재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들을 조금 강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아니면 각 이제 이런 교육 기관들에서 피치 못할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지역 사회나 이런 곳에서도 피치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비대면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단지 사실 이제 우리가 원격 수업이나 비대면 이 수업 이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부터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 교육에서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럽이나 이런 이제 미국에 비해서 훨씬 이제 이 IT 기술을 활용하고 스마트 기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강국이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교육이라는 게 일반 교육에서부터 스마트 교육에 대한 이제 이 계획, 장기 계획들이 세워졌고요.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최근 1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이제 디바이스들이 발전을 했고 또 이런 네트워킹,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스마트 기기, 기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수업에 활용하고 이제 교육, 취업에 활용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장점이 이제 사실 기존에는 교실 상황에서 책이나 종이만 가지고 전달을 했다면은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의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그런 정보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는 소리로도 전달되고 이미지로도 전달되고 또 다양한 방식 멀티미디어로도 전달되고 가상현실로도 전달되는 하나의 소스가 다양한 형태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디지털 환경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과제로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학생 실제 어떻게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고 선생님들과도 좀 면담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농학교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이쪽에 지금 이제 어떤 농학교 사례인데 원격 수업을 이제 하면서 사실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이 전체적으로 모두 이제 이런 컨텐츠에 다 옮겨져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혼자 수화 통역도 하고 설명도 하시고 PPT도 하고 뭐 혼자 이런 것들을 다 전달을 했다면 이제 이 원격 수업 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이런 보면은 오른쪽에 수화 통역도 하시고 또 자막도 나오고 PPT도 하고 이 음성으로 설명도 하시고 다양한 이제 형태로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적합한 그런 형태로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는 사실 어려운 점은 더 많긴 했었죠. 선생님들도 다 아셨겠지만 그리고 꼭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전부터 이제 일반 교육에서는 스마트 기기 이렇게 보시면 갤럭시 탭 이런 것들을 학교 교실에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이 기기에 스마트 기기 안에서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을 수업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특수교육에서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서 이런 스마트 기기를 교실 안에서도 활용하고 원격에서도 활용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장애학생들에게도 장점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조금 아날로그틱하게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했었던 것들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이제 기회, 풍부한 경험, 그리고 또 농학교, 맹학교, 또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성, 이런 맞춤형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작년에 아마 재작년에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이제 접하셨던 게 아마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장애인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사회에서는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이 다양한 리소스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제서 새로운 역량이 새로운 그 학생들의 역량이 되겠다, 필요한 역량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작년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장애학생 일반 교육에서는 굉장히 많은 디지털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우리 장애학생들한테 쓰려고 해봤더니 딱 문제점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농학교, 맹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접근성이 농학교, 맹학교 학생들에게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었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좀 더 쉬우면서도 생활 연령에 맞고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없을까. 그리고 그 콘텐츠 안에서 좀 더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동기를 계속 유발시키고 또 얘들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도 주고 중간중간에 강화나 보상도 적절히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요구들이 이제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콘텐츠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특수교육에서도 앞으로 이제 이런 다양한 콘텐츠 개발하는 것들에 많이 이제 관심을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컨텐츠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접근성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각장애 이제 맹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앱도 있더라고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잠깐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뭐 교육용 컨텐츠도 아니고 교육용 앱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사진을 딱 촬영하면은 그 사진에 찍힌 그런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그런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더 발달되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생들은 사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거나 점자로 번역해주거나 등등 조금 아날로그된 방식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수월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딱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사진만 찍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학교에서 이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너무 예전보다 음성 인식 기술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도 뭐 운전을 하시거나 이럴 때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도 정확하게 음성 인식이 되는 거죠. 예전에 사실 뭐 몇 년 전만 해도 한글은 음성 인식 기술이 잘 발전되지 않아서 다 막 오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아예 사실 우리도 지금 이제 속기사님이나 아니면 수어통역사님이 항상 옆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상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소보로라는 그런 이제 앱을 활용을 하면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이 말하는 것에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문자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도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런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사실 보면 이 국내에서 다 개발된 앱이고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하는 것들이 보면은 찾아보면은 굉장히 작은 기업들에서 정말 이렇게 첨단 되게 멋진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이 됐지만 그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또 보급되지 않고 또 상용화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렇게 우리 같이 좀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적으로. 사실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런 이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에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럼 사실 국가기관에서도 만들면 또 좋은데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가와 민간 기업에서 만든 것들을 국가에서 좀 중심적으로 공유 확산을 위한 그런 관리를 위한 노력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밖에 이렇게 쉬는 시간 나가 보니까 이미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례들이 밖에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 가장 인기 많은 게 그 VR 바리스타 이게 VR 하는 거가 굉장히 인기가 딱 지나가니까 인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가상현실 사실 이게 예전에는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장애 학생들이 그거를 가상현실 기기를 끼고 막 불안하고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좀 더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 또 어린 학생들은 그거 장시간 끼면 안 된다, 뭐 눈에 안 좋다,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뭔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진짜 해보니까 저 막상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가상현실을 적용을 해서 해보니까
학생들이 더 사실 우리가 염려했었던 것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더 정말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잘 하고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사실 이제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이후의 세션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올해 이렇게 가상현실 그 에트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상현실 아까 바리스타 가상현실 컨텐츠를 좀 이제 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실험을 해봤는데 과연 정말 효과가 있구나. 앞으로 이런 컨텐츠들이 좀 더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게 뭐 바리스타나 그다음에 뭐 보면은 세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진로 직업뿐만 아니라 고 특수학교에서의 다양한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생활기술 분분들에서 이제 이 가상현실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서는 패스트푸드에서 그렇죠. 패스트푸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직무를 가상현실 콘텐츠로 체험을 하고 좀 이제 실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뭐 고도의 이런 기술을 활용하기보다는 체험하는 거. 이런 게 있구나. 실제 패스트푸드점에 가지는 못해서 다양하게 사실 너무 학생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직접 가지 않아도 실제 상황에 대해서 잘 탐색하고 직무를 관찰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사실 여기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면은 증강현실도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의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찾아보면은 국외에서 여러 가지 장애 아동들,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논문들을 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사실 굉장히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 가상의 그 경험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이런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가상과 현실이 같이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풍부한 이렇게 중복적인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더 풍부하면서 전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등등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자폐 장애 아동이 사실 뭐 상징놀이를 하도록 하는 것에서 일반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증강현실을 사용을 해서 이게 좀 더 풍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더 멋진 그렇죠? 실제 같은 기차로 막 변하고 이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증강현실에서의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저 외국 거를 좀 찾아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의 이제 감정 인식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증강현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얼굴을 이제 보이게 하고 얼굴에서의 눈, 코, 입의 표정이나 이런 얼굴 근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감정인지 뭐 이런 것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증강현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좀 이제 게임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내 얼굴에 가상의 얼굴이 이렇게 또 표정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내가 어떤 상황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정말 미국의 이제 콘텐츠들을 좀 보면은 직업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장애 학생의 직업 교육을 위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굉장히 이 글로벌한 그런 이제 트렌드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대형마트의 직장 환경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직무를 배우는 것도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의 직무를 이제 실제 수행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걸로 가상현실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을 가상현실에서 접하게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장애인들은 사실 배운 대로 직무는 잘 수행할 수 있어요. 내리고 커피 내리고 섰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사실 직장 환경에서의 딱 내 직무만 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그 손님의 컴플레인 상황,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 보면은 뭐 애가 갑자기 뭐 소리를 지르는 상황, 뭐 되게 산만한 상황, 누가 막 욕하는 상황, 아니 컴플레인하는 상황, 그리고 뭘 떨어뜨린 상황, 뭐 다양한 사실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상현실을 가지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문제 해결 능력.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가상으로 많이 접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계속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습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좀 이렇게 직접 교수하는 이런 컨텐츠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튜터리얼하는 그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제시하는 컨텐츠들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장애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설계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이게 그냥 이제 일반 교육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은 사실 이 장애 학생들, 특히 사실 여기에서는 좀 발달장애 학생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생들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실 그거를 가져오면은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죠, 교육의 효과성이 사실 그렇게 일반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게 향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아예 개발을 할 때,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연구랑 개발 콘텐츠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런 다양한 원에서 실제 또 개발을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요소들, 설계 요소들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정보 제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 유니버설 디자인 포 러닝해서 UDL이라고 해서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특수교육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은 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니버설 디자인.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학습 컨텐츠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같이 접목이 돼서 유니버설 디자인 포 러닝해서 UDL이라는 게 요즘 특수교육에서는 이제 컨텐츠 제작하고 교수 자료를 제작을 할 때 그런 원리들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정보 제시 전략. 그러니까 정보 제시라고 하면은 컨텐츠에서 어떤 정보, 아까 어떤 마트의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바리스타를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의 정보를 이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시를 할 때 첫 번째 주의 집중을 위한 지속적인 시각 단서를 제공을 해라. 사실 특수교육 전공하신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가상현실 컨텐츠에서는 굳이 이런 시각적인 주의
집중, 이 단서 같은 것들을 굳이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장애 학생들은 딱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능력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학생들은 저 단서가 필요한 학생이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요. 그래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그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서 이런 시각 단서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력이 부족한 이제 지적 자폐 성장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컨텐츠 네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 컨텐츠가 이거야. 이 내용이야. 여기에 집중해라고 하는 정확한 시각 단서, 피드백. 그리고 보면은 주로 이제 시각적으로 뭐 텍스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직관적인 그쵸? 직관적인 화살표, 박스, 상자. 그래서 딱 중요해라는 걸 누구나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이게 중요하구나,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각적인 촉진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 학생들, 지적 자폐성장의 학생들 글자를 잘 아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글자를 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 잘 읽지 못하는, 하지만 전혀 못 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금 이제 텍스트보다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그래서 이미지가 조금 더 주가 되게 이미지 중심의 조금 단순한 그런 이제 시각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텍스트 사실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그림이 먼저 제시되고 텍스트는 부가되는 방식으로 같이 정보가 결합이 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너무 많은 정보가 제시되는 거에 더 산만할 수 있다면 텍스트는 빼고 이미지만 딱 제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그림, 기호 이런 직관적인 형태의 그림, 사진들이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이를 돕기 위한 실제적인 과제와 맥락을 제공을 해라라고 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상현실을 이제 사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어려움이 가상현실에선 잘했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 가면은 전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이 내가 배운 그런 이런 능력이 거기에 그대로 잘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앞서 밖에 나와 있었던 이 바리스타 VR 컨텐츠를 보니까 정말 실제처럼 정말 흡사하게 실제 카페 상황을 아주 유사하게 사실 근데 카페 상황이라는 게 뭐 스타벅스도 있고 뭐도 있고 사실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다 자꾸 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 상황을 좀 가장 잘 묘사를 해서 컨텐츠에서 제공을 해 주어야지만 전이가 잘 될 수 있고 사실 사진 같은 것들이 또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으니까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 있는 거기 메뉴판의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디에 실제에 있는 뭐 여기 안내판의 사진 이런 것들이 더 여기에 이제 컨텐츠 안에 많이 들어가면은 전이를 돕기 위한 실제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면은 자기 조절이 가능한 풍부한 주제 구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장애인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 대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잘 못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고집이 되게 굉장히 세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하기 싫어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특히 자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요 컨텐츠 정말 하기 싫어요. 라는 요런 색깔 싫어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그러면 네가 선택해. 이런 모양의 컨텐츠를 가지고 갈까? 저런 모양의 컨텐츠를 가지고 갈까?
여러 가지 유형에서 네가 정말 잘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컨텐츠가 어떤 유형이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면은 사실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잘하죠. 어떤 거에나 다 동기 유발되고, 그렇죠.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특히 이제 자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집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사가 사실 다 달라요. 그렇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심사에 따라서 좀 충분히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 자체를 조금 풍부한 주제 같은 것들을 뭐 환경 이런 것들을 상황, 뭐 색깔. 그렇죠.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구성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학습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만 제시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장애 학생들도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움직이고 뭐 입력하고 그렇죠. 그거에 수행을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분한 연습 활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무한 반복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죠. 그래서 비장애 학생들의 그런 교육, 일반 교육의 컨텐츠들에 보다 훨씬 더 무한 반복,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할 수 있는 세분화된 스텝 바이 스텝의 그런 컨텐츠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격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난관에 부딪혔던 게 너무 콘텐츠가 우리 애는 이거 더 좀 구체적인 거 이거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거보다 더 쉬운 거 더 많이 이런 연습이 필요한데 콘텐츠가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얘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리고 이제 주의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짧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조금씩 형태가 다르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연습 활동들을 굉장히 많은 풀로 제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유도하는 도움 5반응. 보면은 이제 앞서 여기 밖에 보면은 바리스타 여기 컨텐츠를 보면은 학생이 잘 못해요. 학생이 잘 못하면은 도움을 줘요. 동영상을 딱 나중에 김혜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딱 동영상을 보고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모델링, 동영상으로 모델링을 제공을 해주거나 시각적으로 단서 같은 것들을 딱 정확하게 줘서 너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잘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캐폴딩을 줄 수 있는 스캐폴딩을 제공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보면은 어떤 이제 다양한 콘텐츠, 디지털 교과서 이런 거 보면은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그 생활 연령대에서 좋아하는 캐릭터, 동물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각적인 캐릭터 이런 것들 사용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수행을 모델링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 이제 촉구 이런 것들이 컨텐츠 내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얘가 콘텐츠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컨텐츠 내에서 그런 도움들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학습 지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콘텐츠 사용을 위한 가이드와 모델링 제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번에 원격 수업하면서 사실 이제 특수학급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비대면 이제 비대면 그 줌을 활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줌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사실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서 아니면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직접적으로 그런 가이드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원격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된 컨텐츠들이나 뭐 EBS 강좌 이런 컨텐츠들도 학생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시각적으로 그렇죠? 화면 캡처하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각적인 가이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 학생 수준에 맞춰서 이해를 할 수 있게요. 그리고 앞서서도 좀 모델링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아예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드시더라고요. 컨텐츠를 사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시각적으로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 PPT를 만드는 방법, 마인드맵을 만드는 방법, 시각적인 가이드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려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하니까 너무나 또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해서 잘 이제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 사실 스마트 기기를 접하고 VR 기기를 접하고 또 다양한 어디 웹사이트 들어가서 뭘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전에 사실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컨텐츠, 그걸 향상시킬 수 있는 컨텐츠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면은 사실 이거는 사실 일반 교육 컨텐츠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내가 뭘 했는데 거기에서 그래 선생님 그래 잘했어 여기에서 끝나면은 내가 얼마나 잘했다는 거지?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향상했다는 거지? 내가 목표에서 얼마나 도달했다라는 거지? 사실 그냥 되게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강화는 별로 학생들한테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애 학생들도 사실 매번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몇 차시 하면서 뭔가 진전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취도가 있죠. 사실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야, 너 지난번에 50% 했는데 오늘 70% 했어. 사실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선생님 말로 해줘요. 컨텐츠 자체에서 이런 학생들 개별 아이디 별로 진행 상황, 진전도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시각적인 그래프 지금 취약한 부분이 뭐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 사실 이거는 이게 상업용 컨텐츠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일반 교육에 보면은 요즘 밀크티, 아이스크림 홈런 이런 것도 개별 아이디로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진전도를 점검해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더하세요, 이거 부족해요라고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컨텐츠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애 학생들의 이제 컨텐츠에서도 우리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지금까지의 진전도나 발전에 대해서 목표 수행률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반성적인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환경의 장애인 교육을 위한 미래의 과제라는 걸로 이제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작년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장애인 교육 지원 체제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장애인 교육이 이 미래 이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점들 국가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장애 유형별 디지털 컨텐츠 개발 및 통합 관리입니다. 저는 이제 그 작년에 이런 연구를 하면서 사실 작년에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제 그 중심적으로 콘텐츠를 조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이제 정말 풍부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형태의 굉장히 교육과정 기반의 콘텐츠들을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보면은 그쪽에서는 또 다른 좀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일반 교육에서 사용하는 그런 컨텐츠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 학생들한테 맞는 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그냥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이제 제작한 정말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통합적으로 컨텐츠들이 중앙에서 장애인 교육을 위한 장애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컨텐츠들이 딱 여기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어. 그리고 거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분류 체계, 검색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런 이미 이제 컨텐츠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제 다 일일이 가서 또 찾아봐야 되고 또 들어갔는데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 유형들도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발달장애 학생들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시각청각 지체장애 학생들까지 다 생각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요구에 나의 이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들은 여기 들어가서 저 파트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잘 관리가 돼야 되겠죠. 사실 이번에 이제 시각청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EBS에서 자막 방송이나 그다음에 화면 해설 방송의 일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도 완벽하게 다 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컨텐츠를 사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 장애인 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관리.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컨텐츠가 없더라도 연계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세요라는 것들을 뭐 연결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통합 관리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통합 관리의 의미는 질 관리도 사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질 높은 우리 학생한테 맞는 컨텐츠 다 일일이 찾아가서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찾는 노력을 하느니 그냥 내가 만들게요. 뭐 이렇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컨텐츠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사실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죠. 실제 이런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 이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민간에서 굉장히 질 높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 기업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다양한 교육과정 기반의 콘텐츠 직업교육 컨텐츠, 가상현실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장애 학생 대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수정해서 우리 학생한테 사용할 수 있을지 수정을 할 수는 있나? 뭐 지금 현재로는 못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콘텐츠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기에는 지금 학생들의 요구가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이미 민간에서의 에듀테크 기업들에서 멋진 콘텐츠들을 이미 다 경험을 해서 되게 촌스럽게 느껴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이제 해야만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좀 통합 관리 시스템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컨텐츠 개발 및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연결해서 이제 두 번째가 일반 교육 컨텐츠를 좀 쉽게 수정하는 그런 디지털 컨텐츠가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교육의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죠 그 캐리스를 중심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간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만든 수많은 컨텐츠들을 그냥 우리 일반 교육 거예요라고 해서 보내기에는 그게 너무 효과적인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이 확보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애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돼 있어.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통합교육 상황에 있는 특수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반 교육 컨텐츠에 이런 저작권들이 있으니까 분명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국가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 일반 직업의 교육에서 활용한 그런 컨텐츠들을 좀 더 쉬운 수준으로 쉽게 수정을 해서 사실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그거를 가져와서 수정을 하는 것들이 사실 더 이제 쉽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일반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한 그 콘텐츠 개발자 입장에서도 대상자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사실 여기에서도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캐리스나 이런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아예 처음부터 장애인 학습자도 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고려해서 이런 기능을 처음에 추가하거나 이런 콘텐츠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만들거나, 사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런 제작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예 이제 국가에서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그런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과정, 일반 교육에서 만드는 콘텐츠 과정에서 아예 처음부터 장애인 학습자를 고려한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는 다 사실 장애인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이지만, 제 생각에 여기 원장님이나 위에 높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일반 교육에 크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면은 훨씬 더 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정말 효과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장애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분야의 실감형 컨텐츠. 실감형 컨텐츠가 앞서 이제 제가 VR하고 이제 AR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실제 사실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왕 만드는 거 조금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들 아예 처음부터 VR, AR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때 조금 장애 학생들한테 효과적인 설계를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좀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런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그 VR, AR 컨텐츠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어도 처음에 이제 사실 연구 기간이 있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실 교과서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VR, AR 이런 실감형 컨텐츠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조금 앞서 조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거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을 해서 그런 게 좀 적용이 돼서 개발이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은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실감형 컨텐츠들 많이 있는데 좀 이제 장애 영역 같은 것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들이 좀 더 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분야에서 일상생활 기술이나 다양한 지역사회 활용이나 등등 측면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 실감형 컨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접근성. 좀 커다랗게 보면은 이제 접근성이에요. 앞서 이제 뭐 EBS 컨텐츠 얘기를 이제 하기는 했는데, 이 교육방송 컨텐츠를 학생들이 이제 시각 청각 장애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맞닥뜨린 게 이제 접근성이 부족했다. 화면 해설이 모두 나오지는 않았다. 뭐 자막 같은 것들이 일부 과목만 제공이 됐다. 뭐 등등 여러 부분에서의 접근성의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사실 EBS도 사실 짧은 기간에 막 자막 제공하고 화면 해설 제공하고 또 뭐 점자 파일 제공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저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장기 플랜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사실 코로나 같은 일이 앞으로 뭐
또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비슷한 위기 상황이 분명히 닥칠 텐데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런 일반 콘텐츠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실 장애 학생들이 사실 이런 또 일반 교육 콘텐츠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에 이제 이 사실 위기를 아까도 기회로 삼아라라고 아까 영상에서도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교육 콘텐츠들을 좀 재정비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장기 플랜을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소외된 학생이 중도 중복 장애 학생입니다. 발달 장애 학생들 사실 이 VR, AR 사실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은 어려워요. 그렇죠? VR, AR 그리고 또 뭐 EBS 사실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원격 수업을 하면서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이제 이런 꾸러미, 그렇죠? 학습 꾸러미 같은 거 전달해서 사실 집에서 가정학습 형태로 했는데 사실 그건 또 부모의 부담이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제대로 집중 못하는데 집에서 사실 집중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러면 이 학생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 완벽하진 않지만 이 디지털 기기나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호환이 되는 보조 기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위치, 뭐 AAC 이런 것들을 사실 이 컨텐츠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훑기 기능들을 해서 스스로 스위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학생들 접하는 게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마우스 키보드 조작 못하고 스마트 기기 화면 터치 못하죠. 조절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이 보조기기랑 연결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분 이내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지금 사실 이 부분 이제 세 번째가 저장 및 수정 가능한 컨텐츠 활용 자원 배포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이게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가나 민간에서 컨텐츠를 아무리 열심히 많이 만들어도 일개 이제 여기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한테는 이게 안 맞아. 요게 조금만 달라지면 얘는 할 수 있어. 근데 못해.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 못하니까 에이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됐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는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실 이제 그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들은 통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뭐 러닝 오브젝트라는 그런 학습 객체라는 그런 개념을 좀 적용을 해서 컨텐츠를 통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가장 최소의 단위의 구성 컨텐츠들을 공유를 해서 사실 그러면 여기에선 국가가 조금 주도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작권 같은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거를 쉽게 가지고 와서 내가 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밖에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애 학생들은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A 학생에게 맞는 컨텐츠가 B 학생에게는 안 맞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장애인 특성에 맞게 쉽게 수정, 보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 객체를 국가에서 좀 주도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거를 중앙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 교육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실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일반 교육에서는
애들이 대부분 동질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장애 학생들, 특수교육이나 이 장애인들은 다 너무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조금 논리로서 맞춤형을 하기 위한 그런 저작 컨텐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 도구, 저작 학습 객체들을 좀 제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쉽게 저작할 수 있는 템플릿, 저작 도구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사들이 사실 뭐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작년에 막 컨텐츠들 만들고 하셨는데 쉽게 지치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러닝 오브젝트 가져와서 쉽게 저작할 수 있도록 하는 템플릿,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 국가에서 좀 주도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자막 추가하고 수어 추가하고 화면 해설 추가하고 이러는 것들도 시각 청각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쉽게 추가하고 저작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 체제입니다. 앞서 저는 이제 이 세 개의 기관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세미나를, 이 워크숍을 하는 거가 정말 굉장히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은 발전이 있겠구나라는 걸 정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국가랑 민간도 좀 이렇게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서 대규모의 민간, 조금 이제 이런 에듀테크 기업들과 국가 기관들이 같이 조금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이런 앞서 얘기했지만 기존의 다양한 이 학습 디지털 환경, 디지털 컨텐츠들을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게 교육, 직업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협력적인 거버넌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기관별 공동 이 워크숍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조금 더 넓혀 나가서 미가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실 뭐 저작권이나 뭔가 이런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뭐 인센티브, 그리고 서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국가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 확산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 장애인의 교육에서 이제 이 미래의 교육을 위한 이런 디지털 콘텐츠 환경이 잘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설계와 또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주제 강연해 주신 손지영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